네, 10월 20일 화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 한창 동시호까지 거의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이나마 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양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막 오늘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3시 정각이에요. 자, 이제 막 지수대로 지수가 이제 뭐 마감 지수들이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로는 제 노트북에 딱 보니까 2.97포인트가 이제 상승한 걸로 일단은 뜹니다. 2055.98포인트이기 때문에 2056으로 또 싹 바뀌었네요. 자, 코스닥도 531.77로 2.4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탄탄함이 느껴지는 오늘 하루 장이었습니다.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박미라 앵커로부터 보다 자세한 시황을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장 들어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내수업종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원화 강세 수혜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2포인트 상승한 2054.5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낙폭을 잠시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상승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세한 수급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8거래 연속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822억 원 매수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다만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했다는 점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1,171억 원 매도 우위로 마감 지었고요. 기관 쪽에서 그동안에 비해서 매도 물량 많이 줄이면서 545억 원 소폭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530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530선 다시 회복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2.55포인트 상승한 531.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530포인트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시초가 중심으로 공방이 치열하다가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 또한 추가 상승에 힘을 내면서 빨간불로 마감지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58억 원 매수 우위로 마감했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왔죠. 개인 쪽에서 53억 원, 기관 쪽에서 217억 원 매도 우위로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흐름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역시 관망세가 이어졌는데요. 1,060원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갔죠. 오늘 종가는 1원 40전 내린 1,060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중공업체들의 내고 물량 나오면서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미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하락 속도는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060원 지지 확인하며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의 달인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자, 김선윤 대표. 자, 먼저 현재 목표 달성 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4종목이죠. 모두 다 가뿐하게 수익을 거두면서 전 종목이 현재 목표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금호타이어 15%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자, 김선윤 대표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윤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떻게 수익이 잘들 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어떻게 보실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 종목은요. 실적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조금 많은 전문가의 눈에 조금 들어온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까지 터진다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이라고 이따가 좀 말씀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목표가들 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손절가 간 종목은 없고요. 꾸준하게 잘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OCI가 조금 아깝긴 하네요. 보여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계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권이긴 한데요. 일단 어제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안타깝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이렇게 항상 조금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OCI를 만약에 안 팔았는데 가져갈까요? 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는요. 다음 번호로 좀 문자를 주십시오. 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뭐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코스닥 실적주에 대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마지막에 코스피가 잘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코스닥에 이제 매수 구간이 서서히, 상승 구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코스닥이 지금 오늘 531포인트고 코스피가 2056에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지금 조만간,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죠. 기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쇼거래, 그러니까 조금 대차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코스닥 쪽의 물량을 조금 정리하면서 조금 다시 갚아나가는 게 사실이었는데 그 부분이 마감 시일 자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언제? 11월 초에. 그렇다면은 코스닥 쪽에서 다시 고민을 섰던 물량을 대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들? 실적주 종목들로 해서 매수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꼭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오늘의 수급 100점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이라이트 종목들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윈스테크는 현재 보유 중이고요. 수익이 한 5% 정도 제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이상 정도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목표가가 안 갔습니다. 목표가는요. 18,000원입니다. 오늘 17,700원에 끝났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수급이 좀 좋아 보여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LGU 플러스 GD, 뭐 NHN, 엔터, 뭐 S코넥 등이 있는데요. 자, 먼저 윈스테크넷부터 살펴볼게요. 자, 윈스테크넷 잘 추천한 이후에 주가 좀 밀렸다가 다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요. 목표가를 딱 50원 부족해가지고 터치를 못했던 적이 있었죠.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윈스테크넷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 역시나 7분 되니까 딱 뜨죠. 자, 외인들이 오늘 35,000주, 기간이 34,000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투신권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다시 사고 있고요. 꾸준하게 기관과 외인들, 특히나 외인들이 오늘까지 해서 며칠이죠?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줍니다. 개인 물량은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다시 약간 밀렸지만서도 외인들과 기관들이 더 싸다, 싼 맛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가뿐하게 끌고 가준다는 거. 이 종목은 한번 추천을 드렸지만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순간에도요,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부탁드리고 충분하게 이 종목은 목표가 18,000원 이상까지 그 이상도 갈 것 같아요. 뭐 2만원도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 18,000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번 주 안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LGU 플러스입니다. 오늘 LGU 플러스 좀 이슈가 됐었나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2.4% 상승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는 6.5% 급등을 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역시나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수급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아니었지만서도 그래도 어제보다 많은 외국인 들어왔고 기관들도 어제 너무 많이 들어왔죠. 93만 주, 오늘은 그래도 27만 주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인들과 기관이 얼마? 75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 물량이 빠져나가는 흐름 자체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네요. 이 추세를 볼 때 LGU 플러스는요. 지금 차트 이제서야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반등 가져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뉴스 기사로 많이 나오는 게 LGU 플러스 저평가 메리트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자면요. 1차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라인 자체가 바로 요 라인. 얼마죠? 13,000원이고요. 그 다음이 13,500원, 14,000원 정도까지 단계적인 상승을 그려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역시나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인 것 같아요. GD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을 조금 추천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여러 가지 좀 해봤는데 일단 GD를 그래도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GD 저도 오늘 수급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자, 기관들이 4,600주 들어왔습니다. 투신권의 매수. 제가 눈여겨본 게 바로 기관들의 매수였는데 역시나 매수 잘 들어왔고요. 4일 연속입니다. 투신권 4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들의 물량 빠져나가는데 오늘 약간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강화된 모습,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이 나와줬네요.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GD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삼성, LG를 통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무슨 종목이죠? 태블릿 PC 쪽. 그렇죠? 자, 오늘 새벽이죠. 다가오는 새벽에 애플에서 아이패드 새로운 제품을, 신제품을 발표합니다. 11월부터 판매가 이루어질 텐데 그에 따른 수혜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3일째 지금 연속으로 바닥권 라인을 그렇게 오래 횡보하다가 상승을 크게 줬습니다. 이 흐름을 보건데요. 충분하게 상승 좀 더 해주면서 어디까지 못 가더라도 이 종목은요. 한 요 라인 정도 한 2만원 정도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모멘텀이 이제 곧 발생합니다. 즐겁게 기다리시면 좋을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상담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미약품입니다. 14만 6천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14만 6천원이면요. 어디일까요? 이 라인인 것 같아요. 조금 상승 시도를 했던 라인인 것 같은데요. 이때 좀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고요. 매수하자마자 조금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 자체도요. 요 바닥권에 횡보하는 라인 정도까지 완전 바닥까지 주가가 딱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바닥으로서 상승 시도를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타 9월 초에도 중반까지 보여줬던 이 횡보를 할 것인가가 나눠질 것 같은데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이요. 제가 지금 보자마자 안 좋네요. 굉장히 수급이 조금 안 좋은 수급, 어두운 수급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냥 파란 수급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는 게 조금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지금 보면요. 보통 수급에서, 특히나 조금 이제 중형주를 볼 때, 한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3일 이상 지속이 되는 그런 매도세, 그리고 그 매도세와 더불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같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개인이 매도세가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에는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투신권 매도 나가는 거 보이고, 연기금까지 같이 조금 많이 나가지고 있어요. 일단 바닥은 맞는데, 오늘 장에서도 기관들의 매도세,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도세를 볼 때는 약간 조금 횡보를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좀 한 이후에 수급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을 매도보다는요. 약간 홀딩을 하시되 지켜야 될 라인은 지켜주기를 좀 기도해 봅시다. 13만원 라인입니다. 13만원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은 조금 보유를 하시도록 하고요. 다시 상승 시도할 경우에는 분명히 매수가까지 갈 겁니다. 대신에 매수가 이상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크게 아마 수익은 안 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신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GD 다음으로 바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번째 종목이죠. NHN엔터입니다. 오늘 3%
급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3일째 적산병 패턴 그려주면서 강하게 주가 상승을 줍니다. 네이버 잘 가는데 NH엔터만 주가 굉장히 흔들렸단 말이에요. 최근에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4분기 실적 때문인데 또 하나 기관들의 수급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수급 상태 보면요. 4일째 강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오늘 특히나 기관들이 많은 매수량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던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다시 이틀 동안 매도세로 조금 바뀌는 흐름이에요.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승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전 고점 라인까지는 5태도 한 번쯤은 찍지 않을까, 한 12만원 정도까지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에스코넥입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상한가 잠겼습니다. 2시 넘어가면서 상한가 잠겼고요. 제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1시쯤에 좀 대본을 보내드렸는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바꾸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갤럭시 이제 S5 관련주로서 조금 한번 이슈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실적에 대한 부분. 굉장히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았고요. 3분기 때 조금만 하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크게 좋게 나올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좀 이 종목 역시나 최근에 꾸준한 수급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수급인데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오늘 이 종목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에스코넥입니다. 자, 외인들 지금 11만 주입니다. 11만 주 매수 오늘 들어왔고요. 기관들 9만 7천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약간의 장중에 투신권의 매도세가 좀 잡혔는데 좀 팔고 나간 모습이네요. 안 보이네요. 자, 사모펀드 쪽에서 강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정말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 매도세보다는요. 최근에 꾸준하게 계속 기관들의 매도세, 기타 법인 쪽의 매수세가 계속 잡히고 있다는 거. 그냥 개인만 팔고 나가고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실적 좋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좀 상한가에 잠겨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서도 매수가는 바로 언제 말씀드리기 전에 상담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거 잠깐 보고서 제가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자, 현진소재입니다. 현진소재가 들어왔어요. 현진소재가 8,410원에 20%라고 하십니다. 완전 고점에 매수하셨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직 차트는 안 깨졌는데요. 볼게요. 잘 가준다면, 정말 차트의 흐름 들어간다면은, 한 7,8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가는 모양새는 잡힐 것 같은데, 역시나 좀 걱정인 게 수급 꼬임이 오늘 발생했어요. 딱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89,000주, 외인들이 지금 3만 주 나와줬거든요. 약간 조금 연기금이 사자마자 바로 빠진 모습, 요런 거 되게 좀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 요런 거 사자마자 빠지고, 투신권에서도 요거 사자마자 바로 다 빠져버렸네요. 별로 안 좋습니다. 비중 축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은요, 비중 축소하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오늘도 윗골에 달린 거 보니까, 원래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 윗골에 달리고 떨어지는 거 보세요. 조금 안 좋습니다.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요. 비중을 20%인데 10%까지 좀 줄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에스코넥 어떻게 매수해야 됩니까? 시초가로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하십시오. 시초가로 매수하시고요. 조금 좀 크게 봅니다. 얼마를 좀 보면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냐고요. 목표가 1,800원에서 2,000원 사이 매수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를요. 손절가는 짧게 봅니다. 1,600원. 시초가가 1,600원 잡히면 사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에스코넥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한번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요, 이제 종목 등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문자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다들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차곡차곡 놔뒀다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후에 또 상담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013-3366-0110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응원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유료방송 한 달 이용권을 참여하신 분 가운데 3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팀, 내일장 팀. 자,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무척이나 치열합니다. 자, 그럼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네, 먼저 10월 3주차죠. 오늘장 팀과 내일장 팀 6.9%대 14.4%로 거의 2배 넘는 수익률로 내일장 팀이 단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동 전문가의 인화전공이 10.9% 두 자릿수 수익률로 지금 팀 전체 수익을 확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정세용 과장님께서도 4.9%로 두 번째 수익으로 역시 팀을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계십니다. 자, 4주차 보겠습니다. 4주차는 없네요. 예, 빵프로 대 빵프로. 예, 아직까지는 매수가의 미도달 SM이 했고요. 정재훈 전문가는 어제 갑자기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어제 하루 결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또 추천 종목을 받아가지고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또 대결을 펼칠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주경 팀장과 정승영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이제 두 분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으로 오늘 승부를 펼칠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소윤 멘토께서 에스코넥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주경 팀장 역시 에스코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수영 과장께서는 S오일로 오늘 또 화끈한 수익을 또 올려보시겠다고 자신감 있게 가지고 오셨네요. 자, 에스코넥 대 S오일, 이주경 대 정승현 두 분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이주경 팀장의 에스코넥 기업 설명을 3분에 걸쳐서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스코넥인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일자리 테마주로 다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윌비스라든지 이제 사람인 HR과 함께 에스코넥이 이제 일자리 테마주로 이제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에스코넥이 자회사 이제 취업 포털 커리어넷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의 매출은 사실상 이제 그다지 뭐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약 100억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에스코넥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테마에 가려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에스코넥은 이제 그 휴대폰 그 내외장 부품을 제조하는 그 회사입니다. 주 고객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그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그 연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부터 해서 994억 원, 그리고 1404억 원, 그리고 2162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가지고 1578억 원을 하는 등 이제 매출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매출액과 동반으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에스코넥이 이제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로부터 품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계속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또 같이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아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뉴스가 나오고 이제 시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일자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구조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대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매출액은 당장 크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창조 경제라든지 이제 일자리 육성 방안에 있어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에스콘의 일자리 고용 관련 사업 등등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또 성과를 거둠으로써 본연의 사업 이외에 또 다른 또 성취를 많이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담아주셨습니다. 가격대를 잡는다면요? 예, 가격대로 잡아드린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2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안타깝게는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종목을 대본을 보내드리고, 방송국으로 오기 전에 밥 먹고 운전하는 사이 상한가를 가버렸는데요. 네.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내일장에 바로 접근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지고, 차라리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금 조정이 와줄 때 접근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일단은 금일장에 뭐 상한가 강하게 닿기는 했지만은, 다소 가격권에 있어서 좀 무리가 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이 종목이 아니어도 앞으로는 수익 낼 종목이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1,520원에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로는 조금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로는 2,000원을, 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조금 짧게 1,39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콘에 오늘 괜히 상한가에 가버리는 바람에 이주경 팀장이 조금 좋다 말았다 싶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정승영 과장님, SO일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SO일 하면 이게 또 연말로 갈수록 또 배당주들 또 꼽을 때 단연 또 빠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죠. SO일 때 맞춰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래요? 배당 이슈와,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정제마진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 아주 기대되는 그 실적의 상향성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여주고, 기술적으로도 일단 8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뭐 9만 원 사이까지는 매물벽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뭐 증권사 예상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2,561억 원 정도, 시장의 예상치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 있지만 그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한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인데, 일단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11월 정도 되면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증가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절적인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유주를 볼 때 정제 마진을 가장 많이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 가장 많이 남기 때문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그 원유 가격 자체가 좀 플랫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제마진은 어느 정도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정제마진의 개선 효과가 가장 빠르고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 어느 정도 경기가 턴을 한다라는 뭐 지표나 징후들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물 경기까지 오기까지는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정제마진은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개선되는 여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내년 정도로 갔을 때는 정제마진의 개선 효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아마 올해 워낙 그 원유 가격 자체가 플랫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올해 정제마진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톡톡히 나와 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게 SO일 같은 경우에는 3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유, 정제마진이죠.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윤활유 부분인데, 석유화학은 이익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활유 부분의 이익이 충분히 이 부분을 상쇄할 만큼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시가 배당률 4% 가까이 되죠. 내년에는 5%가 넘어갈 지금 가격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과 관련해서도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3분에 걸쳐서 S-오일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좀 설명이 좀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모자랐다 싶은 거는 잠시 후에 또 서로 질문을 공방을 주고받을 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알아서 끼어 넣어지는 또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라면요? 네. 일단 매수가는 81,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한 87,000원까지는 저는 뭐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인 7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오일, 에스코넥 두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또 공방을 주고받아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이주영 팀장께서 S-오일에 대해서 질문하실 점이 있다면요?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정 트로이카로 해가지고 뭐 상당한 시세를 주었다가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자동차나 이제 화학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좀 약한 시세를 보였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 9만 원대부터는 이제 좀 저도 상당한 이렇게 매물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중장기 관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단기적인 관점이신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사실 밸류에이션 부분보다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주가 가는 업종 자체가 결국 턴어라운드 기대감,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제 마진이 올해보다 내년이 2배 이상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한 9만 원대 접근하는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차, 실물 경기가,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실물 경기까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턴은 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 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체감 경기까지 오기까지는 저는 이 주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에스코넥에 대해서 또 정세용 과장께서 묻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네, 사실 별로 저는 이게 테마군으로 형성이 되면서 일자리 테마주 형성이 되면서 사실 그렇게 뭐 돈을 커리어넷 이 자회사로 벌 수 있느냐라는 좀 의구심을 가졌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뭐 갤럭시 5에 대한 수주 증가 기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 때 매출 단기 순이익이 뭐 75억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과연 근데 뭐 오늘 거래량이 뭐 1,000만 주 이상 실리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죠. 여기 이 자리에서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물론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게 맞겠지만, 뭐 오늘에 대한 급등의 부담감, 그리고 일자리로 엮여 있는 이 테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시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식은 이제 꿈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저는 이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에는 비록 엮여 있지만은 일단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테마는 오히려 시세에 있어서 좀 조미료식으로 이렇게 감칠맛 나게 한 번씩 시세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에스코넥처럼 이제 실적만 믿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일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은 물론 현재 자리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의 자리에서 충분히 앞으로도 2,000원 가격권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주영 팀장님 또 한번 날려보시죠. 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봤을 때 이제 수급이 그다지 이제 폭발적이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은 이제 보유 비중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비중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뭐 소폭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약 46%에 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폭발적인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의 이제 수급을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흐름, 추세를 타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지금 정유주가 가장 못 올랐습니다. 다른 화학 그리고 조선 이런 업황 기간 산업 대비
다른 업종은 상당히 좋게 올랐는데 그 정유 업종만 유독 못 오른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외국인이 화학 조선주가 올라갈 때 외국인이 먼저 시작을 하고 기간이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때 따라 붙으면서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뭐 40% 50%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그 시그널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8월 초에 화학 조선이 나왔던 그 패턴과 함께 최근에 오늘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일단 시작을 하고 스타트업을 한 이후에 기간이 뭐 85,000원 여기서 만약에 9만원을 뚫는 매물대에서 기간이 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에스코넥에 대한 또 다른 또 질문이 있다면요?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오늘 사실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뭐 합치면 거의 20만 주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수급의 이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기간이 뭐 누적 뭐 순매수는 뭐 40만 주 이상 쌓여 있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수급의 개선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 앞으로 뭐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산다라고 이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에스코넥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그리고 나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업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에스코넥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장기적인 좀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주봉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차트를 보셨을 때 헤드앤숄더 딱 흐름입니다. 헤드앤숄더 흐름인데 이 흐름을 벗겨가면서 오늘 장에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한가를 돌입을 했는데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대체로 갭은 보유를 하지만은 대체로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면서 매수가를 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 오늘 에스올과 에스코넥을 가지고 오셔서 또 각 종목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종목에 대한 검증 활동도 펼쳤습니다. 자, 에스코넥 뭐 조금 전에 나왔던 다른 전문가분들도 에스코넥 워낙 좋다라고 해서 이게 추천을 하셨던 종목이니만큼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관심을 두셔야 될 종목인 듯 싶고요. 정세영 과장님의 또 에스올 역시 매년 이게 뭐 배당 시즌만 되면은 상당히 주가의 움직임이 꽤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이라는 게 또 사놓으면 이게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봄쯤에 이게 내 통장에 이거 좀 배당 꽂히는 거 보면 이게 괜히 기분 꽁돈생인 것 같고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인 만큼 여러분이 두 종목 모두 섣불리 보지 마시고 찬찬히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승현, 이주경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는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장까지 진격할 수 있는 진짜 배기 종목들만을 여러분께 선별해 드립니다. 자, 먼저 10월 3주차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주간에 무조건 그냥 5% 수익률, 이거 노리고 그냥 덤벼보는 그런 코너죠. 자,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가 2.9% 수익을 거뒀고요. 지금 이 J컨텐트리가 마이너스 2.7%로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왔던 수요일, 목요일에 연타가 터져줬습니다. 완리 항상 헷갈리는데 완리가 7.3%로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동아화성 역시 2.3%를 현재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3S는 현재 마이너스 1%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지금 10월 3주차 5% 진격 포트의 전체 총수익률이 현재 8.9%라 딱 써있죠. 오늘까지는 현재 6.8%의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가뿐하게 지금 10월 3주차 5%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상로 멘트께서 정말 실력 발휘하셔가지고요. 아주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엄지손가락 딱 치켜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났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계시는 사진인 듯한데 자랑할 만하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 1승 1패 하지만 1승의 가치가 훨씬 더 그 숫자상으로 수익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전 1승 1패 현재 전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주 차이는 지금 어떤지 볼까요? 첫 출발이 좋았죠. 벽산 2.3%의 수익을 거두면서 지금 포트 전체 수익률이 2.3%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이 잘 터져줘야 되는데 기대가 큽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이상로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춤이라도 춰야 되는데요, 맞죠? 제가 방송 중이라 춤은 못 추겠고요. 앞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오늘 저도 힘이 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시장에서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만큼 개별주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런 개별주들도 들썩이는 하루였고 거기에 대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좀 나타냈었죠. 오늘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종목 상담 방금 들어왔던 것부터 한번 확인하고 한번 갈게요. 첼시스라는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문의 자체가 1875원에 지금 30%를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셨는데 지금 2355님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손해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첼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조류독감 관련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 첼시스는 조류독감 관련주는 아니죠. 바로 자회사가 소독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파 자체가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첼시스 본래 회사에 어느 정도 지금 사업 내용은 바로 운수장비 부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중점보다는 GM 쪽에 좀 더 중점이 높은 회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차차에 외장에 깔려있는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 회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운수장비 부품 업종이 어느 정도는 실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첼시스 같은 경우에 2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부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첼시스는 다른 여타의 운수장비 업종과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설명 곧장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낼 확률이 다분해 보입니다. 이게 실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차트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있던 4월달 큰 봉이 한번 있었는데 일봉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맥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이 184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단계 상단 밴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2100원까지 나오거든요. 하지만 2100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1875원에 사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같은 날 원래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군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봉상에 캔들로서의 지지는 상당히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평선의 지지와 함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내일쯤 되면 다시 이 이평선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 가격대 1845원, 1840원까지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거기에서 지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지지를 못하고 내려가는 날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5일선과 하단에 있는 11선 그리고 21선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5일 동안 급등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 자체는 죽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좀 더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가장 중요한 점 시청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내일 시작을 했을 때 무조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갭 하락으로 시작하면 가차없이 손절을 하시고 만약 갭 상승을 해서 1800원대 이상에서 시작한다면 1840원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문자 상담을 넣어주시면 더욱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S코넥부터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죠. 그래서 S코넥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백산도 상당히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대 급등을 했는데 백산 같은 경우에는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백산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신발이죠. 그래서 운동화를 만드는 업체였다.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로 케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 자체, IT 업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가져지게 되었죠.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이런 케이스율을 좀 더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실적 자체가 지금은 나타나는 과정이었고 8,0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적인 전망이 어느 정도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그런 전망치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 구간으로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던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은 지지 구간으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형국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각 자체가 벌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는 패턴 자체를 좀 더 우리가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 시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부진하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 점수는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IT 최근들이 좋습니다.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일이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제주반도체 그리고 STX 엔진 그리고 타이업 정도 좀 눈에 보이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보이고 파미셀 한번 볼게요. 파미셀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HSBC의 보고서에 의해서 줄기세포 치료 관련으로 파미셀이 가장 기술력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 여파가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미셀은 오늘도 5%의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력을 좀 더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치 자체는 제가 줄기세포 관련해 일단은 으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60점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트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은 형성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매도가 형성되는 구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매도가 형성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큰 급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바닥권 자체를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이 4,500원입니다. 4,500원을 깨지 않는 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가격 구간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바이오 제약 최근으로 좋습니다.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또 같이 볼게요. 큐로콘도 보이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고요. 네오비즈 게임즈 오늘
3%대 상승을 했고, 종목들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오늘 빠진 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빠진 거 보시면, 우리 산업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5.9%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 바로 2차전지 관련이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5.9% 급락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파가 오늘 시장까지 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기 히터를 납품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 개선에 대한 필수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녹색 성장 시대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대신에 중요한 점은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지금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까지의 실적 대비해서 PR 가치 대비해서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이 14,000원대가 상단의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내일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이 60일선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무리 없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단을 공략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점수는 한 번 더 60일선에 대한 지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점, 그리고 가치 점수 80점, 업황 테마 점수는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앞서서도 앞서 뭐 전문가분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에스코넥을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코넥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로 따지면 7.3배거든요. 그래서 반기 EPS 기준으로 지금 PR 가치 7.3배. 그러면 여기에서 적정 가치 10배를 환산했을 때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지금 가격대에서는 2,1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일단 휴대폰 부품과 케이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훈풍을 타고 있죠. 성우전자 케이스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백상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산업을 하고 있죠. 이런 케이스 산업을 하는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유지가 좀 더 이어지리라 좀 보고요. 에스코넥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더 하겠고,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3분기 우호적인 실적이 한 번 더 발표된다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로, 지금 차트 점수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출회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트 점수는 상당히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9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70점 정도 넣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가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차트보다는 이 기업의 가치가 정녕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곧 나타나리라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1630원대 우리가 매수권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800원, 그리고 하단에 1580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코넥까지 오늘도 숨가쁘게 좀 달려봤는데, 말이 제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수익률의 극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봐도 수익률이 올라가는구나, 내 계좌가 빵빵해지는구나 라는 부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에스코넥 진격 앞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셨기를 기대합니다.